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민주당 공관위가 서울시장 후보를 전략 공천하겠다면서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을 공천 배제하겠다는 어이없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지금 민주시민들은 분노에 난리가 났습니다. 당연히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경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밀실야합을 통해 이런 결정을 했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죠. 현재 민주당 비대위는 지지자들의 거센 항의가 이어지자 박지원 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 등 전략 공천에 반대하는 몇몇 위원들로 인해 일단은 발표를 보류하고 오늘 중으로 다시 비대위 회의를 통해 입장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일단은 발표가 보류됐다는 것은 공천위의 결정이 번복될 수도 있다는 것에서 긍정적인 신호이긴 하지만 최종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안심할 수 없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뜩이나 검찰 정상화 입법안을 처리하는 것에 총력을 기울여도 시원찮은 판에 참 정말 여러 가지들 아십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알아둘 게 있죠. 민주당이 오늘 결정해서 경선을 거치지 않고 전략공천으로 서울시장 후보를 내는 순간 민주당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선거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지금 검찰 정상화 입법입니다. 검찰은 현재 고검장, 지검장 회의를 하고 평검사 회의, 부장검사 회의까지 하면서 대책 마련을 하고 있다는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완전히 막가자는 것이죠. 검사들 입장에서는 전관 비리가 없어지면 밥그릇이 없어진다는 일념 하에 집단으로 항명을 하고 있는 것인데 오늘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이런 검찰을 향해 특권검찰 철폐에 저항하는 검찰의 조직적 항명이 선을 넘었다면서 민주당은 그 어떤 불법적인 저항에도 타협하지 않을 것임을 국민 앞에 다시 한번 천명한다. 검찰은 지난 70년간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고 무소불위의 특권을 휘둘러 왔다. 이제 검찰의 폭주가 민주공화국의 토대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검찰의 특권은 정치 검찰을 낳고 전관예우로 이어져 천문학적인 법조 축제의 온상이 됐다. 전관줄을 대면 있던 죄도 사라지고 유검무죄, 무검유죄의 부조리가 사법정의를 교란시킨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명제는 특권 검찰에만 유예다. 검찰의 손아귀에서 놀아나던 법의 특권을 국민께 돌려드려야 한다. 검찰을 매개로 뿌리내린 특권 카르텔 역사를 단절하고 국민을 위한 사법 선진화의 길을 열어야 한다. 경찰에게도 한 말씀 드린다. 검찰개혁 추진을 경찰의 권한 확대 기회로 착각하지 말아달라. 의견이 있으면 행안부 장관을 통해 국회로 제출을 해달라. 경찰이든 검찰이든 집단 행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죠. 공무원들이 이렇게 집단으로 움직이는 거 분명히 공무원법 위반입니다. 자, 그건 그렇고 윤호중 위원장이 어제 공천위 결정에 대해서 사의를 표하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언론에 유출이 된 것을 두고 정다은 공천위원을 징계하겠다는 입장을 냈는데 지금 누가 누구를 징계한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대선 패배의 책임을 물어야 할 사람이 당신이고 비대위원장직에서 내려와야 할 사람이 당신입니다. 검찰 정상화 입법에 총력전을 펼치기 위해서 지금 지지자들이 참고 있는 것이지 당신을 믿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략 공천 발표만 하면 끝나는 거였는데 유출이 돼서 지지자들이 항의하니까 열받으신 것 같은데 제발 사리분별 좀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검찰 정상화 입법안 처리가 아직도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법사위 소위 회의 중에 최강욱 의원이 적개라는 발언을 한 것을 두고 트집을 잡으며 사과를 하지 않으면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국임당 때문입니다. 사단의 발단은 국임당의 전주회가 최강욱 의원을 향해 그러니까 채널A 검언유착 사건이나 저지르지라고 말하자 이에 최강욱 의원이 저게 지금 동료 의원에게 무슨 태도냐 모욕적이다 라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저게라는 표현을 썼다는 겁니다. 문맥상으로 봐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전주에는 그 표현이 자신을 향해 적개라고 지칭한 것이라며 모욕감을 줬다는 겁니다. 정말 디랄도 가지가지 하면서 꼬투리를 잡아 이렇듯 으름장을 놓고 입법 처리를 막고 있습니다.
국힘당은 적개라는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하지 않으면 국회 윤리제소까지 검토하겠다고 경고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과하지 않으면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또 이해철학 의원은 사과할 이유가 없다라는 입장이어서 오늘 어떻게 법사위가 진행될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박병석이 23일부터 잡혀있던 미국 순방을 가지 않고 보류했다는 소식도 있었죠. 과연 박병석이 순방을 보류한 것이 민주당에 있어서는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거기에 법사위 무소속으로 추천되었던 양양자 의원이 검찰 정상화 입법안 4월 처리에 부정적인 생각을 담은 글을 작성하고 주변에 자문을 구했다는 소식과 함께 현재 연락이 차단되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시간은 없고 갈 길은 먼데 정말 민주시민들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짓들만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어제 윤석열 인수위에서 검찰 정상화 입법안이 입법 쿠데타라는 입장을 낸 데 이어 오늘은 아예 대놓고 국회의 입법권을 박탈시켜야 한다는 충격적인 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윤석열의 특별 보좌역을 맡고 있는 박민식이 오늘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어떠한 판단으로 입법 쿠데타로 규정을 했느냐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아시다시피 국회 입법권이라는 것도 헌법 안에 있는 것이다. 쿠데타라고 우리가 보통 하면 뭐냐? 이게 쿠데타는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과거 총칼로 자신들 유익을 위해서 권력 빼앗는 것이지 않았느냐? 마찬가지로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국회 127석 절대 다수 의석을 등에 업고서 국민들 의견을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 헌법이 정한 내용을 깡그리 무시하고 법을 마음대로 만든다. 법을 마음대로 만든다는 것은 총칼로 쿠데타하는 것과 똑같은 거다. 그게 바로 입법 독재고 입법권 남용이고 입법 쿠데타다. 한간에 이런 말이 있다. 제가 한마디만 덧붙이면 검수완박, 지금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드는 국회라고 하면 차라리 국회 입법권을 완전 박탈시키라는 것이 국민의 목소리다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자, 이게 윤석열 측의 입장입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가장한 윤석열의 목소리인 것이죠. 이거는 그냥 절대 좌시할 수 없습니다. 대놓고 민주주의 체제 붕괴시키고 완전한 독재국가로 가겠다는 선전포고인 것입니다. 헌법에는 분명하게 삼권 분립이 명시가 되어 있죠. 그런데 삼권 분립을 부정하는 당선자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 내란죄를 물어 취임과 동시에 탄핵 사유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의 입장을 명확하게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도박판에서 손목을 잘못 놀리면 손목이 날아가듯이 정치판에서 주둥이 잘못 놀리면 탄핵당한다는 거 모르지는 않겠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